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자마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찍냐면은, 일단 송도에 있는 이 베르디움 더 퍼스트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에 이게 얼마였었냐면요. 올해 초에 5억 6,500이었어. 5억 6,500 하던 아파트입니다. 5억 6,500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뭐 여기 한 8월 달에 7억 5천 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5억 8천에서 한 7억 5천, 뭐 그냥 뭐 여유 있게 2억 정도 올랐다고 할게요. 이렇게 2억 정도 오르는데 그냥 한 7달 걸렸습니다. 7달. 7달 정도 걸렸으니까 한 7달 만에 2억 정도가 올랐어요. 7달 만에 2억 정도가 올랐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이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모았을 때, 200만 원 모았을 때 2억을 모으려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 달에 200을 꼬박 모으기도 솔직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아주 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니까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모았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에 200 정도를 모은다 라고 했을 때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8년 4개월. 8년 4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죽어라 열심히 금액을 모금했을 때 8년 4개월에서 2억을 모으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 특성상 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좀 올라가는 그 성향이 좀 있는 이 자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꼭 반드시 오른다고만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른다라고 봤을 때 또 최근 올랐고, 베르디움 더 퍼스트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오르는데 한 7달 걸렸고요. 7달 만에 2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영끌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코로나 시기 때 많이 나왔었고, 영끌하는 분들 우리가 뭐 비판하는 이 영상도 많이 봤고, 뉴스에서도 영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쳤을 때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단기간에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부동산이 유일무이하죠. 거의 뭐 주식 혹은 부동산 이 두 개가 유일무이한데, 주식은 뭐 저 같은 경우 통계 분석을 하긴 하지만은 주식은 제가 사실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또 제가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거대한 어떤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통계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식 같은 걸 거의 뺀다면은 결국 부동산밖에는 남지 않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렇게 뉴스에서도 부동산 투자 빚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걸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 자료입니다. 이 2023년 1월 달에 5억 6,500에 거래가 되던 베르디움 더 퍼스트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이건 등기 신고까지 마쳤어요. 이 빨간 점들은 등기 신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8월 달에 7억 5천에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된 등기 신고 거래가 8월 28일에 6억 9,500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 이 무리해서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 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한번 좀 그래도 이제 자산을 한번 불려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큰 금액을 한 번에 어떻게 굴리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이 우리가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사업하는 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예로 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2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1년 안에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일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니까요. 송도 같은 경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달 만에 2억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제가 이제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라는 의미의 내용의 영상을 많이 찍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를 무리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는 분들을 제가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무리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평생 본인을 올가맵니다. 평생 팔지도 못하고 올가매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유튜브 영상을 맨 처음에 이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을 때,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제 영상을 좀 몇 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요, 돈이 많이 되는 아파트, 이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위주로 분석을 하냐면은, 요 아파트 사면 몇 억을 번다, 이런 의미의 영상을 찍지 않아요. 저는 그런 영상 자체를 아예 찍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 분석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그 지역에 최고가를 찍고 이런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몇십억이 올랐고 몇십억이 내렸네, 이런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통계 분석을 해드리는 아파트들은 어떤 거냐? 딱 하나예요. 거래량이 많냐 안 많냐, 딱 저는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괜찮은 것만 추천을 해드려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좀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을 좀 많이 선택해서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 그래도 그런 아파트들을 했을 때는 그나마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이 통계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송도 같은 경우 느끼는 거는, 송도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이 높은 아파트들이 거의 최근 들어서는 84제곱미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는 거래량이 몰리지도 않고, 거래량이 있어봐야 한두 건 되기도 하고, 좀 최고가 찍는 거래량이 있다고 해봐야 한두 건이고, 그런 아파트들은 좀 가격 대비 그런 걸로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지라든가 환경을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높은 상위 거래량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최근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은, 송도에서는 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 59제곱미터가 올해 거래량 1위이긴 하지만은, 거의 3위부터 여기 보시면은 84제곱미터가 거의 포진이 돼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높고 거래가 잘 되는, 특히 거래가 잘 되는 평수의 아파트들은 위험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상당히 있고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5억 이렇게 뜨는 아파트는 굉장히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되팔려고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내가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이 아파트를 되팔려고 하더라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84제곱미터도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놓은 지 1년이 되도록 한 명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아파트를 내놨는데 한 명도 안 보러 온대요. 그나마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 84제곱미터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좀 보러 오고 매수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제가 통계 분석해 드릴 때는 비싼 아파트, 돈을 많이 버는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위주로 제가 영상을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아파트 영끌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몇 달 하면서 느꼈거든요. 영끌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출을 영끌을 합니다. 이게 좀 이때 살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영끌을 해요. 근데 영끌을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때예요. 지금 같은 때. 대출 금리 높고 가격 상승이 몇 달 계속 이어졌을 때,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졌을 때 이때는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송도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량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요 시기. 요 시기는 절대로 영끌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100만 유튜버는 아니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리디움 더 퍼스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지표상으로는 현재도 상승 추세고 현재 거래량이 그렇게 막 떨어져 있진 않지만 마지막 거래가 8월 거래입니다. 9월과 10월 거래는 현재 없어요. 제가 이건 11월 10날 추출한 자료거든요. 11월 10날 추출한 자료상으로는 8월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거래는 좀 하락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 지표예요. 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8월 말 이후 거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아파트들을 무리하게 빚내서 들어가시잖아요. 거래량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타이밍은요, 언제냐면요, 거래량이 한두 달 정도 상승을 했고 가격이 상승한 초입부입니다. 초입부. 이게 1년 가까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은 1년 가까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락세로 접어들어요. 왜?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거래량 떨어집니다. 이게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통계가 보여줘요. 요게. 그죠? 가격 계속 상승하지만 거래량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 떨어질 때는 가격이 결국 하락을 해버려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아파트를 산다.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사세요. 왜? 나중에 후회해서 아파트를 되팔려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 아파트들은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상승했다가 다시 수정할게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아파트 매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가격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지나치게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거래량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은 거래량 떨어지면서 가격 상승하는 시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본인의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내 자산을 불리고 해서 내 가족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선택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한 1년에서 2년 기다리세요. 그러면 타이밍이 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붙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들어가세요. 그때 들어가세요. 지금은 지표상으로는 절대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거 딱 실거래 지표를 보면 나와요. 거래량과 가격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 딱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뭐 아파트 실거래 분석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절대 아파트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절대 아파트 사는 타이밍이 아니고 베리디움 더 퍼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 등급도 그렇고 준공 연도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1834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아파트입니다.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지표상 제가 A급으로 매긴 아파트예요. 제가 이 평가 지표는 어떤 걸로 매기냐면은 거래량, 그러니까 4년간의 거래량, 그리고 올해 거래량, 그리고 같은 연식 대비 가격 등급, 그리고 준공 연도,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가격 대비 얼마나 괜찮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현재 송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지나치게 뭐 높은 그런 금액대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아파트도 제가 지금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타이밍이 한 1, 2년 있다 나올 거예요. 그때를 노리세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송도 분석하는 영상 앞으로도 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베리디움 더 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현재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하락하고 등기 신고된 거래 금액이 마지막 금액이 6억 9,500입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량이 37건인데 마지막 거래된 게 6억 9,5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당 가격이 2,730만 원입니다. 이게 최고가가 10억까지 찍었던 아파트예요. 최고 10억까지 찍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한다면 10억까지는 찍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4억 1천만 원이었다는 거. 이때가 2019년도 6월 달이었죠. 4억 1천만 원. 이때 2019년이었다가 쭉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했던 이런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 많이 말씀드렸고요. 절대 지금은 아파트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2년 기다리세요. 타이밍 옵니다.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는 제가 요때 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